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한다던 러시아군.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싸우나 세계가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군납비리. 5월 9일 러시아의 언론 매체는 지난 3년간 러시아 장성들과 측근들이 군납비리로 착복한 금액이 무려 90조 원에 이른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3년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었습니다. 2018년 세계평화재단은 러시아의 방산비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이걸 보면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한 건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방산비리 탑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 위는 러시아군 조달 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든 오보론 서비스 스캔들입니다. 러시아군은 개전 당시 3일치 식량만 보급받았는데 그나마도 유효기간이 몇 년씩, 심지어는 20년이 지난 식량들이 지급돼야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유효기간이 몇 년씩 지난 물건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가 장부상으로만 숫자를 맞추고 새로 납품해야 할 전투 식량을 떼먹었거나 지급된 새 식량들을 어딘가에 내다 팔았다는 의미인 거죠. 러시아군이 제때 진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국산 타이어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토의 군용 차량들은 미쉐린 XZL이라는 전술 타이어를 사용하는데 러시아군은 이를 모방한 중국 항해 타이어, 그것도 신품이 아닌 재생 타이어를 썼다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은 조달 체계가 완전히 개판이 된 이유를 보여주는 방산비리가 바로 2012년에 일어난 오보론 서비스 스캔들입니다. 오보론 서비스는 국방부 주거시설을 관리하고 무기, 수리 및 통신 시스템을 개발, 관리, 정비하는 기업이었는데 국방부 소유 토지를 리베이트를 받고 지인들한테 떨이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선 파산해 버렸는데요. 덕분에 러시아군은 건물을 지을 땅이 없어서 몇 개 부대가 한겨울에 천막을 치고 지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보론 서비스가 어떻게 나라 돈을 착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2011년 이탈리아에서 이베코 전술 차량을 들여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들은 전술 차량에 적십자 마크를 그려놓고 구급차로 위장해서 관세를 면제받아요. 그리고선 러시아 국방부에는 관세를 포함한 정가로 팔고는 나머지 차액을 직원들이 착복했는데 가장 말단에 있던 몇 명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의 직원들 중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들은 지금도 러시아 군수물자 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위는 러시아의 드론을 말아먹은 개발비 횡령 사건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추락한 러시아의 정찰 드론 올란 10을 분해했더니 안에서 캐논 DSLR 750D가 나왔습니다. 발매 당시 신품 가격이 80만 원 정도였던 카메라,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대충대충 만든 기체를 가진 이 드론의 대당 가격은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병사는 자기들에게 맡겼으면 300만 원이면 다 만들고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민간 취미용 드론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드론에 러시아군은 1억 2천만 원을 태운 거죠. 사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타르에게 그렇게 얻어터지면서도 자신들은 제대로 된 드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개발을 수주한 회사가 있었는데 개발비 50억 루블, 우리 돈 900억 원을 그냥 꿀꺽하고 배를 째버린 거죠. 덕분에 러시아군은 계획했던 드론을 손에 넣지 못했고 이스라엘제 하필을 급하게 구입해서 써야만 했습니다. 3위는 해군을 약화시킨 항공모함 도크 확장공사 자금 횡령 사건입니다. 2018년 무르만스크에 있는 부유도크에서 항공모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가 수리를 받다가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갑판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장난 부유도크가 내려앉으면서 크레인이 넘어졌던 건데요. 이 부유도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크로 2만 5천 톤급 이상 대형 선박과 화물선, 핵 잠수함 등의 수리에 이용되어 왔는데 망가진 겁니다.
항모도 수리해야 하고 도크도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 해군은 지상의 도크 시설을 쿠츠네 초프급 항모 수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공사를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조선소 총괄 책임자가 4,500만 루블, 당시 환율로 7억 원을 횡령해서 체포되었죠. 그런데 횡령한 사람이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던지 그 이후로도 공사는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고 항공모함의 수리는 2023년 이후로 밀린 상태입니다. 2위는 T-14 전차 양산 스캔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러시아 탱크 포탑이 날아가는 구조적 결함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도 오랫동안 썼던 T-72 전차 플랫폼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T-14 아르마타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이 전차는 2020년까지 2,300대가 생산되어 일선에 배치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땅 어디에도 아르마타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0년에 초도 생산 대수 12대를 인도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다가 2021년에 들어서야 겨우 몇 대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T14 생산이 이 지경이 된 건 공장 건설 자금이 횡령돼서 오랫동안 공장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문이라는 표현을 쓴 건 실제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러시아 당국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들어서야 생산이 시작되나 싶었지만 작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부품 조달이 어려웠고 올해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제재를 받아 부품을 살 수가 없어서 T-14와 T-90 전체의 생산은 멈춰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T-72 기반의 전차로 전장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죠. 대망의 1위는 러시아 공군의 발목을 잡은 항공 방어 체계 개발 사기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미스테리가 세계 2위라는 러시아 공군이 어디서 뭘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 장악을 둘째치고 걸핏하면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걸려 추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슬론 스캔들이라는 방산비리 때문입니다. 2012년 러시아 공군은 드로디크 D2라는 대미사일 방공 항공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600만 달러를 업체에 지불했는데 4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국방부 산하 과학기술소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국방부가 발견한 것은 고물 노트북 2대랑 만원경 그리고 핸드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회사와 컨소시움을 짜서 이 사업에 참여했던 다른 회사에 연락하기 위해 주소를 찾아봤더니 모스크바 시내 공중 화장실이었던 겁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러시아 전투기들은 새로운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 하늘에 제대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죠. 방산비리가 부패한 장성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필요한 보급품과 무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전장의 러시아 병사들을 패배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러시아군의 전력을 약화시킨 방산비리 탑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갑소녀였습니다.